국민 여러분, 저는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에 두겠다고 말씀드려왔습니다. 특히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저희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입니다. 오늘은 그 일환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기존 30만 호 외에 양재주택 10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당, 일산, 산본, 평촌, 중동 등 1기 신도시 5곳은 입주 30년이 지나 업그레이드가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저는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또 층간소음 없고 드론 택배, 자율주행 인프라를 갖춘 미래형 주거 지역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은 집주인에게만 혜택이 한정되었습니다.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우선 청약권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드려 정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윳돈이 부족한 고령 가구도 별도 지원하겠습니다. 이사 물량이 한꺼번에 몰려 집값이 들썩이지 않도록 2주 전용 단지를 만들겠습니다. 3기 신도시 부지 중 나중에 개발될 땅에 1기 2주 전용 단지를 만들었다가 다 쓰고 나면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들께서 출퇴근길을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도시 개발 사업은 집만 짓고 광역교통망은 부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도시의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광역교통망 사업의 확충도 함께 병행해서 주민들의 삶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가 계획도시의 대명사를 넘어 살기 좋은 도시, 미래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이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약을 속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설명은 제보해드린 보도자료에 참조해 주신 분이고요. 그리고 미리 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좀 후보님 좀 일정이 아직 좀 진행 중인 것이 있어서 후보님은 이석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공약에 대한 질문은 원희룡 정책본부장님 비롯한 전문가들께서 응답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최고위에 참석 중에 9시 반 여러분들과 그 공약 발표 약속을 해서 지금 회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먼저 올라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자님들의 좀 그 궁금한 점은 우리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우리 두 분의 그 전문가분께서 대신 말씀을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원희룡 그 전 정책총괄 본부장은 저희가 이제 조직을 슬림화하면서 정책총괄본부를 정책본부로 해가지고 새로이
우리 선대위는 전부 해산이 됐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금 진행 중인 최고위원회에서 원희룡 정책본부장에 임명하는 협의가 맞춰져서 다시 임명이 됐습니다. 예. 그럼 좀 부탁드릴게요. 회의 좀 마칩니다. 이어서 원희룡 정책본부장님의 이 공약 발표에 대한 백그룹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좀 주세요. 네. 윤석열 후보가 차기정부를 맡으면 그래서 이 사업이 실시된다면 일기 신도시나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출렁일 텐데 좀 충분한 공급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현준 박사님. 네. 먼저 하시고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예. 자기 소개를 좀 하시죠. 저는 전 경기 도시공사 사장 이한준입니다. 지금까지 그 신도시나 재건축 재개발할 때 집값 상승 요인이 특히 서울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주민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주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재개발을 했기 때문에 주변 부동산 가격을 상당히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가 1기 신도시를 재건축 리모델링 할 때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나 주변의 특지개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사 사장을 경험해서 아는데 일시에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로 분양계획이, 토지 분양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후순위에 있는, 왜냐면은 이미 청약 신청도 했고 3기 신도시에 입주를 희망하고 계시는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후순위에 그 토지를 매각하기로 한 그 땅을 활용해서 이주단지로 활용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순차적으로 이주가 끝나고 가신 다음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을 때에는 과거 우리의 88 올림픽 때 그 선수촌 아파트처럼 분양이나 임대로 활용하게 되면은 이 주택가격의 주변에 출력 있는 주택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타임테이블이 어떻게 될까요? 몇 년까지 그걸 계획을 공고하고 이주 대신할 이주 이것도 박사님께서 재원 같은 거 충분히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보통 재원은 어느 정도 있나요? 그러니까 시간하고 재원 계획. 예. 설명해 주시죠. 제가 그래서 보도자료, 참고자료를 보시면은 주택 10만호 공급 기간 마련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임기 중에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0만호를 추후 추가 공급하겠다는 기간 마련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타임테이블을 보시면은 현재 1기 신도시가 30년이 도래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정도 되면은 30만호 전체가 재건축 리모델링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3기 신도시, 현재 진행되는 정부의 3기 신도시가 공급되는 시기가 2026년 정도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주택 입주가 시작되는데, 아마 이것도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진행되는 시기가 지금부터 시행된다고 손 치더라도 2026년 이후가 돼야 그 이주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10만호 그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기 때문에 별도의 정부 재정 소액은 필요가 없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1기 신도시는 상대적으로 도시 기반 시설이 그 후에 개발된 도시들보다는 여력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올렸을 경우에는 도시 기반 시설에 문제가 되고 다시 밀도가 올라감에 따른 교통, 광역교통이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도시, 그리고 이 밀도와 기반 시설, 그리고 쾌적을 함께 해결하는 이러한 미래의 혁신형 도시 모델을 집어넣으면서 이게 지속 가능한 그런 모델로 저희가
그 입지 기반과 계획을 완성을 시키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GTX를 비롯한 수도권의 광역교통을, 그러니까 미래에 지속 가능한 교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GTX의 연장 문제로 접근이 되고 있고 현재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미래 도시와 획기적인 수도권의 광역교통망 계획을 우리 오늘 신도시 다시 재건축 리모델링 계획에 이은 교통망과 미래 도시에 대한 공약을 후속 공약으로 저희들이 제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는 기반 시설과 교통에 따른 재원 계획은 이건 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소요가 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재건축과 리모델링 그리고 이거에 이주단지를 확보한 순환형 점진적 재건축 리모델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원 자체에 대한 그 계획보다는 민간이 순환하고 점진적으로 지속 가능한 이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그 계획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재원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 기반과 교통, 획기적인 미래 교통망과 관련된 그 부분 때 저희들이 보다 집중적인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네. 네. 이주단지라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이주단지가 아니라 그냥 거기 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환기 신도시 사시는 분들이 거기가 아니라 이주단지 만들어준다면 일기 신도시 사는 분들 그냥 거기 살면 되는 거고 일기는 그냥 다 엎어서 재건축하면 되는 거고 사실 이해가 안 돼서 이주단지라는 게 저희들은 순환이 돼요, 순환. 저게 이제 원래는 재건축이 이제 서울 시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일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소규모일 때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참고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29만 2천 호입니다. 이것이 7년 동안에 만들어졌는데 만일에 이것을 10년 동안에 재정비 사업,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은 1년에 평균 29,200가구씩 이주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재건축하는 기간을 3년이라고 한다면은 29,200 2세대 곱하기 3년이 되기 때문에 87,600가구가 되거든요. 이런 막대한 숫자가 한꺼번에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집을 팔지 않고 잠깐 어디 전세를 갔다가 다시 자기 집이 지어지면은 다시 재정착을 하기 때문에 잠깐 동안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동안에 거처를 마련해야 되는데 한두 가구면은 서울 시내에서 할 수 있지만은 89,000가구가 한꺼번에 쏟아진다면은 이건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원래는 학교에서 저희들이 공부를 가르칠 때도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순환 개발을 이렇게 해야 그런 문제를 제어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주단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만 하면은 그 주변 지역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기현상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우리가 이걸 적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주단지를 마련한다. 근데 이주단지를 어디다 만들 거냐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것은 현재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만들고 있고 주변에 중소규모의 택지 개발이 한 60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그래서 그 중에서 미분양되는 토지 또는 최후 마지막에 팔려고 계획해 놓은 그 땅, 그 다음에 임대주택 부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임시로 이주단지를 만드는 거지 영구히 그걸 이주단지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의 GTX가 아닌 새로운 수도권 광역 교통망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새로운 노선을 만드시는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그 광역교통망이 당연히 따라야 된다라는 저희들의 구상과 그 원칙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만간 우리 수도권에 대한 공약으로서
제대로 자세하게 밝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